리드 AP 시험 준비 한창이시겠네요.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수백억을 들여서 최첨단 친환경 건물을 지었는데 막상 입주하고 보니까 에너지 요금 고지서가 예전 낡은 건물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비싼 고효율 창호, 최고급 단열재, 최신형 설비까지 다 갖췄는데 결과는 정반대인 경우요. 각 부분은 최선이었을지 몰라도 전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거죠. 마치 최고 연주자들을 모아놨는데 지휘자 없이 각자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같달까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그 지휘자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드의 여러 카테고리 중 가장 먼저 등장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저 1점짜리 학점으로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통합 프로세스, 인테그레이티고 프로세스, IP죠. 저희가 입수한 리드 공식 가이드랑 시험 문제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건 단순히 점수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철학이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IP 크레딧을 어떻게 따는지 그 방법을 넘어서 왜 이 방식이 더 똑똑하게 일하는 방식인지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개념만 확실히 잡으셔도 다른 카테고리들이 훨씬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기존 방식이 뭐가 문제였길래 이런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실 기존 방식은 일종의 이어달리기 같았잖아요. 건축가가 설계를 끝내면 구조 엔지니어에게 넘기고 또 그 다음엔 기계, 전기 엔지니어에게 넘기는 식으로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각 주자는 자기 구간만 열심히 뛰면 되죠. 문제는 다음 주자가 바통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승패가 결정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축 설계가 거의 다 끝난 단계에서 기계 엔지니어가 이런 구조로는 에너지 효율 목표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미 정해진 길을 되돌아가야 하니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깨지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통합 프로세스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이어달리기가 아니라 농구팀처럼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기 전, 그러니까 설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건축주, 건축가, 시공사, 엔지니어는 물론이고 나중에 건물을 실제로 운영하고 관리할 사람까지 모두 한 코트에 모이는 겁니다. 운영 관리자까지요? 그건 좀 의외네요. 보통은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 등장하는 사람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운영 관리자는 이런 최첨단 시스템은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라거나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기계실을 배치해야 합니다. 같은 실질적인 조언을 초반에 해줄 수 있죠. 이런 의견 하나가 나중에 발생할 수백만 원의 재시공 비용을 막아주는 겁니다. 와,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네요. 한 분야의 결정이 다른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알고 게임을 시작하는 거군요. 예를 들면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예로 초기 단계에 다 같이 모여서 건물의 방향을 남쪽으로 살짝 트는 것만으로도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작은 용량의 난방 설비를 설치해도 되니 초기 투자비가 줄어들죠. 또 자연 채광이 좋아지니 낮 시간 조명 에너지도 아낄 수 있고요. 창밖 풍경이 좋아져서 입주자 만족도가 올라가는 건 덤이고요. 이게 바로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잡는 트리플 보톰 라인의 개념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시험을 떠나서라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프로세스의 단계를 명확히 알아야겠죠? 자료를 보니 크게 3단계로 나뉘던데요. 네, 이 3단계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발견, 디스커버리입니다. 본격적인 설계 도면을 그리기 전, 즉 프리 디자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죠. 오늘 이야기의 90%가 여기에 집중될 겁니다. 사실상 이 발견 단계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설계 및 시공, 디자인 앤 컨스트럭션인데 이건 발견 단계에서 얻은 통찰과 목표를 실제 도면과 건물로 구현하는 과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점유, 운영 및 피드백 단계로 건물을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우리가 처음 세웠던 목표를 정말 달성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잠깐만요. 좀 헷갈리네요. 프로세스는 3단계인데 IP 크레딧 점수는 오직 첫 번째 단계인 발견 활동에 대해서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 리드가 나머지 두 단계를 소홀히 하도록 조장하는 건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리드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발견 단계에서 제대로 된 분석과 목표 설정만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설계와 시공, 그리고 운영 단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죠.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에 모든 걸 거는 셈입니다. 시험에서도 디스커버리나 프리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게 IP 크레딧의 핵심이구나 하고 바로 떠올리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단추의 중요성. 그럼 그 중요한 첫 단추, 즉 1점짜리 IP 크레딧을 따기 위해 발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고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 크게 두 가지 분석을 요구하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에너지와 물, 이 두 가지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본격적인 설계 전에 이 두 시스템에 대한 가상 실험을 충분히 해보라는 거죠. 가상 실험이라. 에너지부터 한번 보죠. 심플박스 에너지 모델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 혹시 건물을 그냥 네모난 상자라고 가정하고 분석한다는 뜻인가요? 건물의 실제 모양을 다 무시하고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요? 네, 말 그대로 건물을 단순한 박스로 보고 분석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해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으시죠? 하지만 이 단계는 세부 디자인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백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모델링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단순한 모델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건물의 방향을 동서로 길게 할지 남북으로 길게 할지, 창문 면적은 격의 30%로 할지 50%로 할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디테일이 아니라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도구군요. 그럼 이 심플박스로 뭘 분석해야 하는지 시험에 나올 만한 항목들이 있겠죠? 꽤 많던데요? 네, 7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저는 이걸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걸 추천해요. 첫째, 건물의 몸체에 관한 것, 대지 조건, 건물의 덩어리, 즉 매스랑 방향, 그리고 단열 성능 같은 외피 속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몸체, 즉 건물의 뼈대와 피부군요. 알겠습니다. 둘째는 건물의 내부 장기에 관한 겁니다. 조명 수준이나 열 쾌적 범위, 그리고 우리가 쓰는 컴퓨터나 복사기 같은 플러그 부하가 여기에 속하죠. 마지막 셋째는 건물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 건물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쓸 건지 같은 운영 스케줄이요. 이 세 가지, 몸체, 장기, 생활 습관을 바꿔가며 최적의 조합을 찾는 과정이 바로 에너지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묶어서 생각하니 훨씬 이해하기 쉽네요. 그냥 목록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과제인 물 분석은 어떤가요? 예비 물수지 분석이라고 하던데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우리 건물이 앞으로 물을 얼마나 어디에 쓰게 될지, 그리고 그 물을 어디서 가져올지 미리 가계부를 써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내 화장실에서 쓰는 물, 바깥 조경에 뿌리는 물, 냉각탑 같은 설비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예측하고요. 이걸 상수도만으로 감당할 건지 아니면 빗물이나 중수 같은 대체 수자원을 활용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분석을 미리 해두면 나중에 물 효율성, WE 카테고리에서 점수를 딸 때 정말 유리하겠네요. 예를 들어 빗물 탱크를 이 정도 크기로 만들면 조경용수를 100% 감당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초반에 나오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IP에서 한 분석 하나가 다른 여러 크레딧의 기초 자료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통합 프로세스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의 핵심 제출 서류도 이 분석 결과를 OPR과 BOD, 즉 건축주 요구사항과 설계 기초 자료에 반영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분석 보고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분석이 실제 설계의 나침반이 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알겠습니다. 에너지와 물에 대해 일찍 그리고 반복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설계의 DNA로 삼아라. 그런데 이 모든 걸 실제로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농구팀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쉽지 않은데요. 건축가, 엔지니어, 시공사, 클라이언트가 한 방에 모여서 떠드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거 자칫하면 완전 혼돈의 장이 될 수도 있겠어요? 하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회의에는 샤렛이라는 특별한 이름과 규칙이 붙습니다. 그냥 모여서 떠드는 게 아니라 아주 집중적인 목표 지향적 워크숍이죠. 샤렛,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죠? 이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열리기 위한 조건 같은 게 있나요? 네, 리드 가이드에서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기. 반드시 기본 설계, 스케메틱 디자인이 시작되기 전에 열려야 합니다.
일단 스케치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그걸 고수하려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시간. 최소 4시간 이상 아주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어설픈 1시간짜리 회의로는 깊이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설계 시작 전 최소 4시간. 꼭 기억해야 할 숫자네요. 그럼 이 마라톤 회의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할까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성공적인 샤렛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샤렛의 결과물은 명확해야 해요. 첫째, 구체적인 프로젝트 목표. 친환경 건물 같은 모호한 게 아니라 리드 골드 등급 달성, 에너지 사용량은 유사 건물 대비 30% 절감처럼 측정 가능한 목표여야 합니다. 둘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 액션 플랜. 셋째, 각 계획을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분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건축주 요구사항 OPR이라는 문서의 기초가 되는 거겠군요. 결국 건축주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 비전을 모두가 공유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이네요. 완벽합니다. 이 OPR이 바로 프로젝트 전체를 이끌어가는 북극성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샤렛은 그 북극성을 모두 함께 찾는 여정인 셈이죠. 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비용과 시간 면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설계변경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이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림이 완전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리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통합 프로세스, 이 1점을 확실히 잡기 위한 핵심은 결국 3가지 아이디어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순서의 힘입니다. 프로세스는 발견, 설계, 운영의 3단계로 흐르지만 승부는 첫 단계인 발견에서 결정된다는 것. 모든 것을 설계 이전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명한 예측이네요.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심플박스 모델링과 물수지 분석이라는 가상 실험을 통해 에너지와 물 사용량에 대한 최적의 해법을 미리 찾아내는 것. 특히 에너지 분석의 7가지 항목은 몸체, 장기, 생활습관이라는 세 묶음으로 기억하면 쉽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집단 지성의 활용입니다. 설계 시작 전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최소 4시간 이상 진행하는 디자인 샤렛을 통해 프로젝트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OPR이라는 문서로 남기는 것. 이 3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IP 카테고리는 문제 없을 겁니다.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리드 점수를 따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선형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시스템적 사고, 시스템 싱킹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죠. 시스템적 사고. 결국 건물 하나를 작은 생태계로 보는 관점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용어와 단계를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커리어를 위해서는 이 질문을 한번 품어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성급하게 내리기 전에 충분한 발견의 시간을 갖는 이 통합 프로세스의 접근법을 여러분의 다른 업무나 삶의 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막아주고 전혀 예상지 못했던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